그러면 본격적인 진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상담은 전화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네네. DB하이텍이요. DB하이텍 얼마에 사셨어요? 39,200원에 10%입니다. 어우, 수익 보고 계시네요. 예. 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이거를 제가 30%를 갖고 있다가요. 네. 44,000원에 20%를 팔았어요. 수익을 내고. 네. 근데 꺾이는 것 같아서 팔았거든요. 네. 근데 가지고 있으면서 조금 더 내려가면 더 사도 되는가, 재무 상태도 좋고 그래서 샀거든요. 네. 그래서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이 종목 잘 아실 것 같아요. 샀다 팔았다 하시면서 계속 좀 수익을 내고 계신 거세요? 자주 그러는 편은 아니고요. 옛날에 DB하이텍이 한번 혼이 나가지고 겁이 나서 꺾이니까 겁이 나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짧게만 지금 대응을 하시는데 앞으로 추세가 어떨지 이런 부분들 좀 점검해 볼게요. 잠시만요. 예, 이렇게 해서 DB하이텍 이 종목을 한번 혼이 났다라고 하셨는데 작년에 이 중반에 그러니까 상반기에서 하반기 넘어갈 때 그때 확 꺾여가지고 뭐 그때 분할 얘기도 나고 막 그랬었잖아요. 뭐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한 차례 수익을 봤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더 사도 될까? 이런 고민을 안고 계시는데요. 운영님, 이 종목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까요? 네, 뭐 일단은 뭐 39,000원대 아주 바닥은 아니지만은 저점에서 일단은 잘 매수를 하셨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DB하이텍은 이제 파운드리 반도체 쪽이니까 특히 파운드리 쪽에서도 이제 좀 부가가치가 낮은 8인치 쪽이거든요. 부가가치가 낮아도 워낙 이쪽에 다른 여타 파운드리 회사들이 투자를 안 하니까 8인치 파운드리 업황 자체는 여전히 호황이거든요. 호황이고 그리고 가격이 계속 상승이 좀 전개되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아무래도 반도체 업황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영향을 좀 받으면서 회사가 지금 현재 4분기 실적이 아직 발표가 안 됐는데 최근에 제가 체크해본 바로는 가이던스보다 조금 안 좋게 나올 겁니다. 현재 가이던스가 1,900억 정도 잡혀져 있는데 3분기 때 2,200억 거의 분기 최대 실적이 났으니까 근데 1,900억 난다 하더라도 회사가 거의 뭐 최고 수준이에요. 원래 4분기가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그래 썩 좋은 쪽은 아닙니다. 작년도 4분기 같은 경우는 1,300억 났으니까 올해 1,900억 정도는. 근데 이제 워낙 2분기라든가 3분기 때 최고 대책이 났기 때문에 일단 시장 자체는 이제 피크 아웃은 확실히 좀 나왔다고 좀 봐야 되겠죠. 반도체 파. 근데 최근에 이제 그 DB하이텍과 약간 비슷한 유형의 회사가 TSMC라는 회사가 실적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지난주에. 실적이 상당히 서프라이즈하게 발표했어요. 아마 작년 대비해서 무려 영업이익 기준에서 제가 알기로는 70% 정도 증가했을 겁니다. 영업이익 보니까 우리 25조 원 나왔더라고요, 4분기 때. 삼성전자가 지금 영업이익이 4조 원 나왔지 않습니까? 삼성전자에 비해서 무려 6배가 이익이 증가됐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재 TSMC가 아마 시가총액이 지금 560조 원 가까이 될 거예요. 삼성전자가 우선지 포함해가지고 지금 400조 원밖에 안 되거든요. 삼성전자를 40% 이상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게 대만의 TSMC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대만의 TSMC가 실적이 그렇게 좋았음에도 주가 지금 PR 기준으로 해서는 거의 많이 떨어졌지만은 12~13배 정도 좀 될 거예요. 과거에 TSMC가 20배 정도까지 23~24배 정도까지 갔거든요. 근데 지금 DB하이텍은 같이 비교를 한다면 지금 3배, 4배 되는 수준이니까 여전히 싸죠. 근데 이제 앞서 이제 반도체 업황에 우려감 자체가 DB하이텍한테도 영향을 받았는데 앞서 메모리 같은 경우는 워낙 실적 변동성이 크니까 4분기 적자, 그 다음에 올해도 지금 2분기 때까지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는 적자는 나진 않겠지만은 그런 국면이거든요. 근데 DB하이텍은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 하더라도 적자 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또 과거처럼 우리 시청자의 원지사 가지고 이 종목 가지고 혼났는지 모르겠지만은 과거의 회사가 이제 DB하이텍이 동부그룹이니까 엄청 안 좋았거든요. 부채 비율도 제가 알기로는 800%, 1000% 정도까지 간 적이 있었고, 근데 이제 그 뒤로 회사가 거의 이익을 엄청나게 지금 거의 연간 단위 지금 영업이익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의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 보면 거의 8천억이지 않습니까? 돈을 계속 지금 쌓아놨기 때문에 지금 무차입이에요. 부채 비율이 여기 나와 있는 거 본다 하더라도 2017년도에 115%대 118%대인 부채 비율이 지금 29%거든요. 29%는 자체는 무차입이고요. 영업외 비용으로 나가는 즉 이자 비용보다는 이자 수익이 더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아진다 하더라도 과거처럼 회사가 크게 주가 빠진다든가 그렇지는 않아요. 주가가 지금 많이 떨어져서 현재 PBR 기준에서 거의 1배 되는 수준이고, 왜냐하면 주당 BPS가 지금 39,000원대거든요. 우리 시청자님이
39,200원 매수한 가격이 딱 주당 순자산 가격입니다. 올해 실적이 하향 조정된다 한다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자기 자본이익률이 21% 가까이 되는 주식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하방이 좀 지지가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예상한 이제 주가가 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제 8인치 반도체 파운드리 쪽에서 벗어나서 좀 더 투자를 좀 해야 됩니다. 근데 투자를 지금 회사가 머뭇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를 하는 쪽으로 나온다 한다면 그때 주가가 좀 한 단계 올라가지 않겠는가. 근데 투자를 지금 하기가 쉽지가 않죠. 업황이 좋을 때 작년도에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투자를 안 했는데 지금 반도체 업황이 안 좋은데 아마 투자를 하기도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그래서 당분간 이 종목은 이제 고민스러운 것 자체가 이제는 지금 가치주 성격입니다. 주가가 뭐 7만 원, 8만 원일 때는 어느 정도 PBR 기준에 가지고 2배, 3배 정도까지 올라간 수준이기 때문에 성장주로서 리스크가 크겠지만 현재는 PBR, 주당 BPS가 39,000원짜리 주식이기 때문에 이제 39,000원 아래로는 쉽게 내려가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9,000원대가 우리 청년 매수한 가격대가 저점이 형성이 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반도체 이것도 이제 메모리와 관련된 반도체 업황과 함께 어느 정도 더 좀 상관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죠. 지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지금 어느 정도 실적으로 본다 한다면 추가적으로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그런 흐름으로 본다 한다면 현재 거의 하반기 정도 돼야 되겠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하반기 때 현재 전망대로 3분기부터 실적이 흑자 전환은 아니지만 재고가 감소가 좀 되면서 적자 규모가 줄어든다든가 그런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면 그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한 단계 상승을 할 거고 그때 DB 하이텍도 5만 원 이상 넘어가는 흐름으로 좀 전개되지 않겠는가. 현재 주가 순위 자체는 아쉽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와 비교해 본다 한다면 여전히 밸류 자체는 워낙 싼 주식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시장의 흐름을 좀 보셔야 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추가 매수도 가능해요. 주가 좀 내려온다 한다면 현재 만약 내려온다 한다면 4만 원 정도 내려온다 한다면 4만 원까지 안 내려올 거고 22동선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4만 1천 원 정도라도 내려온다 한다면 비중이 10%니까 아마 매매를 해보셨다고 그랬으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 많이 보고 있을 것 같아서 차트라든가 아마 20동선 우상향 하니까 아마 4만 1천 원대 이상에서 저점이 형성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앞서 얘기했다시피 여기를 5만 원 정도가 단기적으로 3월 달까지는 저항선으로 작용하지 않겠네요. 그래서 이 종목 매매 전략은 4만 2천 원 아래에서 매수하고 그다음에 4만 8천 원대 정도에서 비중 축소 상반기 정도까지는 그리고 이제 하반기 때 반도체 업황의 시그널과 함께 삼성 SK 하이닉스가 고점을 돌파한다는 다음에 이 종목도 그때 5만 원을 돌파하는 흐름으로 전개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 사셨다가 20% 팔아서 지금 10% 남은 건데요. 그럼 비중은 한 어느 정도? 이 종목은 25%, 30% 정도 사도 되죠. 그래서 이게 딱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 4만 2천 원, 4만 2천 원 내려면 10% 더 사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또 더 내려와가지고 4만 1천 원 정도까지 내려온다 한다면 30%까지 늘려도 되는 주식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30%까지 늘린다 한다면 4만 6,800원부터 좀 줄여서 4만 8천 원 정도 가면 10% 정도만 남겨놓고 전량 매도한다든가 그런 또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DB 하이텍 알아봤습니다. 물적분을 한다고 했다가 뭐 철회했다가 이러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관심을 갖기도 하고 또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요. 일단은 좀 싸다라는 의견이 좀 나왔습니다. 반도체 업황 해결되는 거 이 부분은 좀 앞으로도 지켜볼 만한 사항이다라는 의견 함께 좀 들어봤는데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4만 1,000원, 4만 2,000원 사이에서 샀다가 밴드 상단 5만 원 정도에서 수익 실현해 주시면은 충분히 수익 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DB 하이텍 오늘의 전화 상담 첫 번째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유튜브에도 계속 종목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이 가운데서 어떤 종목 알아볼까요? 조수연 캐스터? 유튜브를 통해 들어온 종목 진단입니다. 네, 닉네임 이민재님 종목 GH 신소재이고요. 매수가는 4,290원에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이 종목은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입니다. 네, 4,195원으로 지금 종가가 확인되고 있는데요. 일단 차트상 봤을 때 매수 시점은 한 달 전쯤 매수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2달 전부터 4,000원 선에서 계속 등락을 좀 하고 있는데요. 네, 자동차 바닥재 부직포 관련주인데 최근에 반도체 클린룸 사업으로도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음압병실 관련 업체인 원방테크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서 코로나 수혜주로 좀 급등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실지 박준현 운용령님께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용령님, 이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뭐 GH 신소재라고 그러니까 어떤 첨단 관련 신소재 관련 제품으로 인식할 수가 있는데 앞서 우리 캐스터님 얘기했다시피 이 종목은 자동차 벨트라든가 그다음에 바닥재라든가 관련 부직포 쪽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쪽이 매출 비중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 종목은 그래도 실적으로 영업 실적으로 본다는 전방 산업 자체가 자동차 산업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자동차 때 보면 이 종목을 평가할 수 있는 것 자체는 여타 자동차 관련 어떤 부품 회사기보다는 자동차 내장재와 관련해 가지고 시트 회사라든가 그런 쪽과 아마 평가를 해야 될 거예요. 부직포라. 그래서 이쪽의 특징이 뭐냐? 마진이 약합니다. 물론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전반적으로 영업이익 마진 폭 자체가 2%에서 5%밖에 안 돼요. 현대모비스가 6%가 채 안 되거든요. 근데 다른 여타 자동차 부품 회사들, 근데 성화이테이라든가 서현이아라든가 화신이라든가 그렇게 그들 기업들 영업이익률을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3%에서 5%입니다. 그게 100원어치 100원 매출이 나온다 한다면 다른 여러 가지 관리야 원가라든가 관리 비용 원재료라든가 빼고 나면 3원에서 5원 정도 이익 나는 회사니까 마진이 약하다는 거죠. 아마 회사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냥 부직포 관련 회사니까 회사가 영업이익률이 지금 보면 2011년도 기준으로 본다 한다면 매출액이 600억 원에 22억이니까 영업이익률이 3.3이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별로 평가를 못 받습니다. 영업이익률이 그 회사에 대한 제품에 대한 경쟁력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실적 자체도 2021년도에 매출액 66억에 22억 영업이익이었는데 작년도는 약간 영업이익이 증가했어요. 근데 매출액은 거의 뭐 비슷할 거예요. 작년도에 660억인데 올해는 대체적으로 현재 3분기까지 600억대 정도 되는 거니까 아마 800억 정도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0%더 성장을 하는데 영업이익은 분기 단위 15억 정도 되는 거니까 작년과 비슷한 영업이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올해는 작년도보다 2022년도 실적 자체는 2021년도보다는 약간 좋아지고 있는 쪽이지만은 단기 순이익 기준에서 딱 60억짜리 회사거든요. 그러면 회사 시가총액이 600억입니다. PR이 10배짜리 회사예요. 1배짜리가 주가가 싸냐 비싸냐 자동차 부품 업종으로 본다 한다면 주가 비쌉니다. 뭐 자동차 부품 회사들 보게 되게 되면 화신이라든가 제가 이제 자동차 부품 쪽에서 가장 탑이 제가 화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쪽인데 화신이 PER이 지금 4배밖에 안 됩니다. 근데 회사는 부직포와 관련해 가지고 경쟁력도 떨어지는 회사 쪽인데 왜냐면 화신 같은 경우는 2차전지 배터리 케이스라든가 미국 쪽에 진출돼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투자 매력이 떨어진다. 일단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회사가 이제 재무 내용의 안정성이 있습니다. 부채 비율이 한 50%밖에 안 되는 회사고 탄탄한 회사예요. 그래서 하방은 상당히 지지가 돼요. 그렇지만 이익이 따라주지 않고 자동차 업종 내에서 상대적으로 비교해본다 한다는 투자 메리트는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4,290원, 현재 매수 가격상 100원 정도 빠져 있는데 일단은 손실은 안 날 것 같은데 기회 수익이 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게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매도하셔가지고 교체 매매하는 전략을 제시해도 할 거고요. 일단 매도 목표는 최근에 종목이 거의 뭐 종가상으로 4,600원을 안착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게 4,600원이에요. 이 종목 매매 전략은 우리 청의 매수 가격 오늘 저점이 형성이 좀 된 것 같고요. 최근에 뭐 3,900원대까지 내려왔지만은 4,000원에서 4,600원, 15% 사이니까 그 사이 지금 4,500원 넘어가면 매도하셔가지고 다른 종목 쪽으로 교체 대응을 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요즘 들어오는 종목군들은 수익 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손실이더라도 손실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으시네요. 지금 약간 손실 구간이신데 매수가 그 위쪽에서 한 4,600원 정도 밴드 상단으로 제시해 드리니까 여기에서 종목을 빨리 좀 교체를 해 주십사 이렇게 가격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이민재님의 GH 신소재 알아봤습니다. 그동안은 코로나 관련해서 얘기가 막 돼서 이 회사가 자동차 부품 섹터인지 모르셨던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본질 가치에 대해서 운용님이 자세하게 또 살펴주시네요. 다음은 전화 상담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네, 현대건설이고요. 네. 네, 매수가는 56,000원. 네. 20%입니다. 사신 지 좀 되셨네요? 네, 오래됐습니다. 한 2년 거의 다 돼가네요. 2년이요? 네, 그러셨군요. 비중은요? 거의 넘었습니다. 비중 어떻게 되세요? 20%입니다. 20%.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이게 지금, 고점에 샀으니까, 네. 지금 추가 매수를 좀 해도 될까? 언제쯤 추가 매수를 할까 했어요. 추가 매수를 더 해도 될까? 이미 추가 매수로 마음은 기울어지신 것 같은데 이 종목을 그러면 20%를 한 번에 56,000원에 사신 게 아니라 이게 분할해서 사셨는데 평균 단가가 56,000원인 건가요? 아니요. 한 번에 다 샀습니다. 한 번에 56,000원. 네. 그러셨군요. 그러면 수익이 조금 나셨을 때도 있으셨겠네요?
없었던 걸로 그럼 기억하는데요. 내려올 때쯤에 이렇게 좀 사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추가 매수 전략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끊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현대건설입니다. 건설주 2년 들고 계셨으면 주식 투자 쭉 해오셨던 분들께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 시간 동안 얼마나 힘드셨을지 가늠이 좀 되실 겁니다. 현대건설 아직까지도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더 사도 될까요? 그렇다면 얼마에 더 사면 좋을지 운영님 알려주세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냥 보유하고만 있어라.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제가 이제 현재 상황에서 가장 안 좋은 업종을 하나 딱 꽂으면 제가 건설업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최근 들어서 이제 건설업종 정부에서 여러 가지 뭐 건설 여러 가지 규제 완화 정책, 주택 관련해 가지고 규제 완화 정책에다가 또 최근 이제 미분양 아파트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미분양 아파트도 뭐 정부에서 공적 자금 들어서 27조 원 정도 들어서 뭐 사주겠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건설주가 잠깐 움직임이 전개됐어요. 네. 그때 그렇죠. 현대건설도 좀 그렇고 현재 지금 건설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미분양 아파트가 지금 6만 가구가 넘었습니다. 6만 가구가 넘어가면 위험 시그널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전히 지금 고금리 영향 자체가 본격화 좀 되면서 여전히 지금 건설 쪽과 관련된 쪽은 안 좋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기댈 수 있는 것 자체는 결국 이제 해외 쪽에 대한 수지에 대한 기대감인데 작년도 해외 쪽에 대한 수지의 기대감, 유가도 강세를 보였지만 해외 속의 수지가 별로 그렇게 기대치보다 높지 않았어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네옴시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동 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남아 쪽의 수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예전처럼 우리나라 건설회사들이 해외에서 수주를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돈 버는 쪽은 아닙니다. 상당히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그게 좀 보셔야 좀 될 것 같고요. 현대건설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업종 대표적인 종목이니까 뭐 건설업황이 아주 좋다 한다 하더라도 현대건설이 뭐 재무 리스크라든가 그쪽은 부각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제가 분석한 내용으로 봐서는 현대건설이 대형 건설사 중에서 가장 현재 재무 내용으로 본다 한다면 좀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특히 이제 매출 채권이 이제 8조 원 가까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쪽인데 가장 대형 건설사 중에서 높습니다. 매출 채권이 높다는 것 자체는 매출 채권이라는 자체는 이제 아파트를 분양을 했다든가 공사를 해놓고 돈을 못 받은 거거든요. 매출액으로 실적을 인정을 해놨는데 근데 결국은 안 줘가지고 나중에 부실이 생각하면 돈 못 받았다고 그래가 손실도 처리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 대비해서 현대건설은 단기 순이익이 거의 안 나옵니다. 현재도 제가 실적 전망치를 체크해 봤는데 현대건설이 지금 4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아마 1,700억 정도 잡혀져 있을 거예요. 지금 1,678억인데 현재 지금 4분기 전망치를 본다 한다면 1,300억에서 1,400억 정도 나올 거란 전망이에요. 이게 가이던스 대비해서 20, 30%니까. 근데 문제는 없어요. 주가는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앞서 얘기했다시피 1,3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면 법인세 한 20% 정도 빼고 나면 단기 순이익이 1,000억 정도는 잡혀야 되는데 단기 순이익은 제가 보기 200억, 300억밖에 안 나옵니다. GS건설 같은 경우 적자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앞서 얘기했다시피 매출 채권이라도 그쪽에서 부실을 털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건설의 가치 증가가 안 돼요. 결국은 단기 순이익이 주주의 가치지 않습니까? 단기 순이익이 증가가 돼야지 자본 총계, 즉 자산이 증가되면서 주당 BPS가 올라가면서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BPS가 따라 올라가야지 하방이 탄탄해지는 건데 현대건설의 BPS를 좀 보시면 이거 보시면 이거거든요. 이게 2017년도부터 나와 있는데 2017년도부터 본다 한다 하더라도 2017년도 현대건설의 BPS가 주당 순자산이 5만 8천 원이었습니다. 5만 8천 원인데 올해 지금 전망치로 따지면 7만 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몇 년 차예요? 1, 2, 3, 4, 5, 6년. 6년 동안 2%씩 자본이 올라간 겁니다. 2%. 자산 가치가 2%씩 증가된 거예요. 2%, 3% 정도. 대충 그렇죠? 2%, 3% 증가해요. 그러면 연간으로 따지면 BPS 자산이 2%밖에 증가되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따지면 기업의 가치가 2% 증가되니까 연간 2%, 3% 정도 올라가야지 현대건설의 기본적 분석상으로 적당한 거예요. 근데 주가가 올라가면 그래서 현대건설 항상 밀리거든요. 이런 어떤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업종 대표적인 종목이지만 현대건설 정도는 업종 대표적인 그런 어떤 실적으로서 평가받기 쉽지 않은데 애널리스트의 특징이 뭐냐면 재무 분석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또 보면 현대건설과 관련된 분석 보고서 잠깐 읽고 봤는데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해요. 이게 재무 분석을 하고 업황을 관련해 가지고 업황 관련된 부분 자체는 이제 작년도에 아파트 분양이 29,500가구 정도 분양이 됐어요. 당초에 3만 가구 정도 분양이 됐으니까 예상치에 부합하는 분양이고 올해는 이제 부동산이 안 좋다 보니까 2만 가구로 뚝 떨어집니다. 2만 1,000가구 정도 분양을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결국은 작년도 이제 3만 가구 정도 분양을 해놨으니까 그게 이제 정상적으로 분양이 되면 매출액으로 반영이 되겠지만 올해는 이제 작년 대비 30% 정도 줄어들지 않습니까? 분양 시장이. 그러면 내년도, 내후년도는 매출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걸
부족한 부분 자체를 어디서 만회해야 되느냐. 해외 쪽에서 매출을 반영해야 될 것 같은데 해외 쪽 부분 자체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작년도 기대만큼 수주가 증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건설업종과 관련된 고금리와 관련된 부분 자체는 상반기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건설업종은 후행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게 봐야 될 것 같다. 다만 현재 가격대 제가 팔라는 얘기는 못할 것 같고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 손실도 나서 사더라도 언제 사느냐. 3월, 4월 달 이후에 사셔야 될까요? 그때 가게 되게 되면 고금리와 관련된 시장 영향이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건설업체. 그때 만약에 생각할 때 경기가 침체가 되지 않고 경기가 좋아진다 한다면 건설업종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가 좀 될 거거든요. 그때 본격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럼 그때 이제 현대건설도 주가가 뭐 4만 원이라든가 4만 2천 원 정도 올라가 있겠죠. 그때 따라서 하더라도 지금은 그냥 보유하고 현금 여력이 있으시면 다른 종목 쪽으로 매수하셔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해서 접근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일단 보유하시고 매매를 하더라도 3월 달 이후에 건설업종과 관련된 불확실성 해소가 된 시점, 어느 정도 완화가 된 시점에서 또 조금 높게 사더라도 그때 접근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대로 그 비중 들고 계시면은 빠져나올 목표가는 얼마나 될까요? 일단은 현대건설이 지금 이제 보면 시가총액이 4조 원이거든요. PR이 지금 7배 되는 수준인데 다른 건설회사에 비해서 비싸요. 비싼데 일단은 현재로 봐서는 3월 달 정도까지는 아마 4만 2천 원에서 3천 원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올라가도록 거기서 행보를 할 거예요. 거기까지가 낙폭 과대 수준이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청년 매수한 가격을 5만 2천 원대 기대할 수 있는 것 자체는 최소한 9월 달, 10월 달 정도 가야 되는 흐름이니까 가급적 비중 20%는 그대로 좀 가져가시고 추가 매수할 여력이 있으면 다른 종목 쪽으로 좀 더 안정성 있는. 현재는 저는 상반기 때는 3월 달까지는 약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안 좋은 종을 일단 피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좀 더 안정성 있는 종목 쪽으로 매매를 하고 그다음에 불확실성 해소가 좀 되면 그때 건설주와 관련된 종목들도 접근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일단 더 사는 거에 대해서는 그다지 좋은 생각은 아니신 것 같은데요. 네. 더 궁금하신 점 없으세요? 네,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잘 대응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이렇게 해서 현대건설 봐드렸습니다. 건설은 요즘에는 사실 손실이 좀 큰 부분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진단 신청도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다소 좀 보수적인 관점의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이어서 다른 종목도 볼게요. 유튜브로 올려주신 분들 가운데서 종목 골라보겠습니다. 조세현 캐스터. 네, 유튜브를 통해 들어온 종목 진단입니다. 닉네임 스카이로켓님, 종목은 푸드나무이고요. 매수가는 1,950원에 25% 보유하고 계십니다. 경기 침체, 경기 방어주라 생각했는데 너무 빠지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채팅창에 남겨주셨는데요. 먼저 종가부터 확인해보면 오늘 1,550원으로 7% 넘게 하락했습니다. 작년에 올해도 경기 침체가 이어질 거라고 해서 아마 식품 테마 중에서 사신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 식품 브랜드인 랭킹닷컴을 자회사로 갖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인지 월드컵 테마주로 작년에 부각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무상증자 소식이 나오면서 급등한 이후로 상승폭을 좀 바로 돌려냈는데요. 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유통주식 수가 많지 않은 품절주이기도 해서 크게 등락을 하고 있다 보니 걱정도 크실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박준영 운용령님께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뭐 회사 영업상으로 봐서는 뭐 고만고만 회사고요. 시가총 700억짜리인데 실적으로 평가를 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보시다시피 지금 거의 작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 매출액은 500억대인데 분기당 500억대인데 영업이 거의 안 나고 있거든요. 단기 거의 뭐 6억, 제로 1억 정도 되는 수준이니까 거의 뭐 본업 자체는 거의 실적으로 평가를 받기 어려운 부족이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이제 앞서 이제 회사 무상증자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단기적으로 본다 한다면 무상증자가 이제 권리락이 좀 됐고요. 1월 27일 날 보니까 이제 상장이 되네요. 무상증자 100%거든요. 아직 상장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물량을 소화할 수밖에 없어요. 당장 1월 27일까지 주가가 못 가죠. 이제요. 생각해 본다 한다면 무상증자 이때 이제 무상증자 우리 시청자님이 언제 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상증자 확인하고 주가 떨어져 산 건지 아마 무상증자 발표하기 전에 가지고 못 팔아가지고 언제 뭐 이게 모르겠지만 12월 29일 날 이제 무상증자 발표하고 그때 이제 16% 정도 13,300원까지 상승했다가 급락이 나온 거거든요. 이게 이제 무상증자 반영이 됐어요. 무상증자 만약 이때 사셨으면 당장 무상증자 관련된 부분 자체가 기업의 가치 변화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치 변화가 아닌 거기 때문에 주가 급등할 때 20% 정도 올라갔으면 팔아서 되는 거고 지금은 이제 올라간다 한다 하더라도 이 가격 어려워요. 어려운 쪽이고 무상증자 1월 27일 날 무상증자 100% 물량을 소화를 하고 좀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회사가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무상증자 물량이 아직 상장이 안 됐지 않습니까? 안 된 걸 감안하면 시가총액이 지금 718억인데 100%니까 1,400억짜리예요. 그렇죠? 1,400억짜리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1,400억 정도 가치가 있느냐?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매출액은 분기 단위 500억짜리 회사인데 이익이 거의 안 나는 회사, 안 나는 쪽이거든요. 작년도에 2021년도에 1,900억 매출에 15억 정도 이익에다 당기순이익이 3억 정도고 작년도로 더 안 좋거든요. 작년도는 지금 적자 날 것 같아요. 적자 날 것 같고 그다음에 자본은 지금 500억짜리 회사니까 주가가 올라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상증자 당장이라도 제가 보면 일단 좀 팔아야 될 것 같아요. 팔고 그다음에 사더라도 무상증자 물량이 나온 시점에서 사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주가 자체가 그 10,000원대는 이탈하지 않은 선이기 때문에 이제 올라간 상태에서 오늘도 지금 11,500원 정도까지 올라섰다가 밀렸거든요. 그래서 11,000원대 이상 올라가게 되면 최소한 1월 27일 이전에 올라온다거나 팔아셔가지고 사더라도 1월 27일 날 무상증자 상장되는 시점에서 저점이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그때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주가 자체 비쌉니다. 비싸기 때문에 뭐 주봉으로 본다 한다면 일단 하방은 좀 지지가 좀 될 것 같은데 2021년도에 주가가 6,700원까지 내려왔지만 최근에 주가 흐름으로 본다 한다면 9,800원대 저점이거든요. 그래서 10,000원대는 이탈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기업 내용으로 봐서는 주봉으로 본다 한다 하더라도 지금 12,000원대가 올라가기 어려워 보입니다. 현재 60주 이동 평균선이 12,000원대 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은 10,000원은 이탈할 것 같지는 않고 11,000원대 이상 올라가게 되면 매도하셔가지고 접근하셔야 될 거 사더라도 무상증자 물량이 상장되는 1월 27일 때 다시 저점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때 보고 접근한 전략 필요하지 않겠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단기 이벤트가 있었네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하시면서도 놓치기 쉬운 내용인데 연락을 잘 주셨습니다. 이달 말에 1월 27일에 유상증자 물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전에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 이런 부분들 변수 점검을 해드렸고요. 기업 가치에 대해서는 다소 좀 보수적인 진단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종목 보실 때 재무제표 한 번만 열어주세요. 이 종목 11,000원 정도 선 가격 전략 세워드렸으니까 잘 좀 정리를 하고 나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스카이로켓님의 종목 알아봤습니다. 지금 올라오고 있는 종목 유튜브로 쭉 신청을 해주고 계시고요. 진단 감사합니다. 이민재님 저희가 앞서 종목을 좀 봐드렸죠. 그리고 또 올라오는 종목군 가운데서 해성-DS 이 종목이 좀 전에 실적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권희천님께서 올려주셨어요. 해성-DS를 52,500원에 비중 20%입니다 해주셨는데 그럼 해성-DS 일단 실적부터 좀 보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 종목 지난 4분기의 영업이익이 446억 원을 기록해서 전년 대비했을 때는 50% 증가했다라는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446억 원. 다만 컨센서스가 520억대였네요. 그래서 컨센서스 대비로는 약간 좀 하회한 모습을 나타냈는데 오늘 일단 주가는 5%가량 올랐습니다.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지금은 좀 손실을 보고 계시는데 앞으로 전망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운효영님 이 종목 봐주세요. 네, 뭐 회사는 크게 보면 그 기판 회사지 않습니까? 함께 움직였던 주식이 이제 신택이라든가 코리아서킷이라든가 대덕전자라든가 함께 움직였던 주식인데 이수페타시스와 더불어서 근데 이제 해성-DSC 같은 경우 이제 차량용 반도체 기판 쪽이잖아요. 차량용 반도체 쪽 회사고 그래서 현재 기판 회사 쪽으로 분리가 된 앞선 심택이라든가 코리아서킷이라든가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 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심택 같은 경우 어제 이제 그 4분기 분석 보게 되면 가격도 떨어지고 물량도 지금 크게 감소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많이 하향 조정이 좀 됐고 그걸 감안하면 해성-DSC가 가이던스가 550억인데 지금 460억 나왔다는 거지 않잖아요. 상당히 양호하게 나온 겁니다. 상대적으로 괜찮은 쪽이 기판 쪽이 제가 그래서 기판 쪽 심택이라든가 코리아서킷이라든가 관련된 종목들은 반도체 업황이 안 좋기 때문에 밸류 자체는 괜찮지만 더디게 갈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괜찮은 쪽이 해성-DSC와 그다음에 이수페타시스. 이수페타시스는 MLB용 기판 회사거든요. 네트워크용 5G라든가 그 클라우드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그쪽은 상대적으로 괜찮아요. 기판 쪽에 매매를 한다 하더라도 이수페타시스, 그다음 해성-DSC, 그다음 반도체 업황이 이제 회복되는 시점에서는 심택이라든가 코리아서킷이라든가 대덕전자가 아마 빠르게 갈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상대적으로 업황이 그래도 나쁘지 않은 쪽이 이수페타시, 해성-DSC인데 해성-DSC가 아마 그랬기 때문에 현재 4분기 실적이 가이던스보다 하향했지만은 이 정도는 상당히 좋게 나온 거거든요. 아마 시간 내에서 주가가 좀 올라갈 것 같아요. 올라갈 것 같은데. 근데 예상도 아무래도 이제 그런 영향을 IT 쪽 영향을 받다 보니까 주가가 그렇다고 의미 있게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지는 않아요. 주가가 또 최근에 이제
33,000원대에서 거의 지금 30% 가까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올라왔는데 아마 내일 실적 발표 올라오면 한번 좀 팔아주는 게 52,000원이네요. 높게 사셨네요. 일단 여기서 한번 걸릴 겁니다. 다른 종목에서 빠르게 올라왔거든요. 올라왔는데 물론 이제 기업 내용으로 봐서는 우리 시청자 비해서 가격대 52,500원, 55,000원 이상까지 가야 되죠. 올해 작년도 실적 기준에서 지금 주가 수익비를 아마 4배도 채 안 될 겁니다. 네. 현재 보게 되면 주당 EPS가 10,000원대니까 지금 4배짜리 회사거든요. 오늘 주가가 올라간 거 감안하면 아마 4.2배 정도, 이게 5배 정도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충분히 이 종목은 추가적이 5배면 5만 원이거든요. 주당 EPS가 10,000원이니까 5만 원 정도까지 되는데 다만 실적 발표 이후에 내일 주가가 올라가면 오늘 올라갔기 때문에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좋게 나왔다고 그래야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요즘 시장이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마 45,000원대에서 우리 시청자님 52,000원 사가지고 쉽게 매도하기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단기적으로 아마 여기서 걸리는 선이 좀 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기다림이 전개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48,000원, 5만 원 정도까지 갈 수가 있는 쪽이고 아마 3월달 정도 가면 시장이 형성되면 52,000원 시장에 매수한 가격대까지도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좀 봅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인 시각에서는 내일 만약에 주가가 떠서 나온다 한다면 45,000원 이상에서는 한번 팔고 저점에서 다시 매수할 기회, 그래서 여유가 있다 한다면 5만 원 이상까지 가져가는 전략 가능하지 않겠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이 재작년부터 정말 무섭게 차량용 반도체 얘기 나오면서 올랐었잖아요. 네, 지금은 좀 손실을 보고 계시지만은 그래도 샀다 팔았다를 반복을 하면서 앞으로를 좀 모색해 볼 수 있는 종목 이렇게 의견을 주시네요. 해상대에서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는 2.6% 정도 오늘 종가 대비로는 좀 더 오르는 걸로 나오는데 아직 시간의 거래는 마무리는 안 됐습니다. 내일 정규 거래 움직임까지 함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해상대에서 알아봤고요. 저희 한 종목만 저 봐드릴게요. 지금 올려주신 분 가운데서 제갈공명님의 미래에셋 벤처 투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330원의 비중이 10%고요. 손해 안 보고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시대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 이 종목 어떤 전략이 가장 좋을까요? 운영님 알려주세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코드 번호가 어떻게 되죠? 미래에셋 벤처 투자 이 종목이 100790이요. 100790 미래에셋 벤처 투자 그 창투사 움직일 때 같이 창투사 쪽 그렇죠. 네, 창투사 회사는 100790. 네. 창투사 자체는 이제 아무래도 IPO 시장이 활발하게 전개돼야 되잖아요. 회사가 미래에셋 벤처 투자도 아마 창투 쪽에 IPO를 염두에 두고 시장 부분 자체가 아무래도 주 수익원이 될 수밖에 없는 쪽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작년도 주식시장이 침체가 되면서 거의 지금 IPO가 지금 거의 다 중단되다시피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회사 같은 경우도 보면 작년도 3분기부터 왜냐면 보면 회사 보면 상반기 정도까지 실적이 괜찮았어요. 특히 2분기 같은 경우는 영업이 296억, 당기순 230억 났고 근데 3분기 때 40억대나 팍 줄어들었거든요. 작년도 이제 아무래도 3분기부터 IPO라든 그런 때 팍 줄어들었으니까 그런 영향을 좀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벤처 투자 같은 경우는 또 고금리 상태에서는 또 상대적으로 좀 피해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자금 조달하기가 쉽지 않는 쪽에 투자하기가 망설여지는 거거든요. 저금리 상태에서 투자가 활발히 전개되는 거지. 그래서 고금리 현재 시장 여건에서는 모멘텀 자체는 안 좋다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올해는 이제 IPO는 작년도보다는 조금 활발하게 전개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는데 결국 주가가 좀 올라가야 되겠죠. 그리고 하반기 정도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는 작년도 회사 시가총액 2천억대 정도 되는 회사고 작년도에 현재 단기 순이익 자체가 작년도 3분기까지 거의 400억이 넘거든요. 400억이 넘는데 근데 2021년도에 800억이기 때문에 실적으로 가기가 어렵죠. 4분기 때 좋아진다 한다 하더라도 600억 정도 언저리 정도 되는 거니까 600억 정도 언저리면 회사가 지금 주당 이익배수로 따지면 그렇게 뭐 아주 싼 주식은 아니에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금융기 쪽으로 봐야 되는 거고 은행이라든가 증권주 같은 경우가 지금 PER 기준에서 지금 5배, 6배 되는 수준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 여건을 고려해 보면 투자 매력은 크지는 않다. 다만 실적 자체는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충분히 하방이 좀 지지가 좀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회사가 지금 보시다시피 거의 지금 주가 변동이 없어요. 지금 매물층이 지금 작년 10월 달부터 주가가 3,900원에서 현재 가격대 4,700원을 넘어가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게 짧은 변동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크도 없고 현재로 봐서는 행보하는 국면이 전개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4,400원대 물량이 많이 집중이 되는데 4,400 현재 가격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 올라가기 어렵죠. 앞서 이제 모멘텀이 부각이 좀 돼야 되는데 4,680원, 4,700원도 올라오면 매도하셔야 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에 주가가 이제 4,000원대까지 내려오는데 4,000원 이탈할 것 같지는 않아요. 4,000원과 4,600원 사이니까 현재 가격대에서는 관망을 하시고
4,600원 정도 올라간 시점에서는 매도하고 해서 다른 종목적으로 교체해서 접근한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미래에셋 벤처 투자까지 전략을 세워드렸는데요. 아무래도 고금리 상황 속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좀 짧게 보시는 가격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얼마 전에 이 특집 방송으로 환승매매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죠. 그때는 한 종목이 아니라 여러분들 포트 전반을 좀 바꿔드리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때 저희가 레즈비츠님의 이 포트폴리오를 바꿔드렸거든요. 그때 그 의견대로 해서 수익을 좀 괜찮게 내고 나오셨다고 운영님께 감사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제가 대신 좀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운영님 그러면은요 내일장은 어떤 부분이 좀 중요할까요? 예, 일단은 최근에 시장 자체가 악재는 상당히 둔감하고 호재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오늘도 뭐 최근에 뭐 실적 발표도 뭐 알 수 있었던 거고 삼성전자라든가 LG전자라든가 LG에너솔루션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은행주가 급등했던 것도 그러거든요. 지난 주말에 뭐 미국 시장에서 은행주들이 급락했다가 다시 반등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우리나라 은행 최근에 이제 은행주 같은 경우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정점이 왔다는 것 때문에 금리는 인상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현재 지금 시중 실제 금리는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A등급 회사채 수익률이 5.7까지 갔다가 지금 4.6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주보다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정부에서 은행주에 대한 대출 금리를 지금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악재잖아요. 근데 오늘 은행주가 급등했다는 거죠. 예. 이 시장이 무슨 말이냐? 시장이 호재, 악재보다는 호재 쪽에 더 반영을 하고 있다. 이 전형적인 강세장, 상승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는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 하방 변동성은 제한적이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좀 더 진행되는 흐름 쪽으로 좀 전개되지 않겠는가.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3월 달까지 저는 종합주까지 목표치를 2,500포인트 언저리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인데 완만하게 상승 흐름이 좀 전개될 것 같고 그래서 주가 빠르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2,400까지 올라왔잖아요. 또 2,400포인트대에서부터는 더 매물층이거든요.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2,400에서 2,420 사이의 매물층이기 때문에 물량을 소화하면서 간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이제 주 중반 정도까지 어느 정도 2,430 정도까지는 완만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는데 이제 우리 시장은 중반 이후부터는 이제 명절 연휴를 앞두고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매수세가 좀 유축되지 않겠는가. 또 최근에 외국인 투자가들 수급의 주체인데 환율이 급격히 좀 떨어지면서 한 차익에 대한 매력도 조금 사그라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또 최근에 대형주가 움직였던 것 자체는 외국인 수급도 있지만은 주가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것 때문에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공모도를 쳤던 것들이 쇼커버링이 들어와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주가가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왜냐하면 현재 이제 코스피 지수 2,400포인트 기준에서 이제 PER이 지금 11.8배 되는 수준이거든요. 2019년도 이게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 밸류에 대한 부담도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하는 일부 쪽에서는 또 공매도가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어느 정도 균형점에서 전개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완만하게 주가는 올라갈 것 같다. 여전히 그렇지만 수급의 주가 외국인 주도니까 외국인 주도의 대형주 중심의 강세와 개인 투자가들이 지금 오늘 또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얼마를 팔았냐면 거의 5천억 가까이 팔았어요. 네. 보니까 개인 투자가들이 최근에 1월 달에 들어서 판 것 자체가 거의 4조 원을 팔았더라고요. 근데 돈은 빠져나가진 않고 있습니다. 그 자금이 어디로 들어갈지. 아무래도 최근에 코스닥 시장 중소기업도 좀 부진하니까 외국인 투자가들은 코스피 대형주 중심으로 경기할 중심으로 매매를 갖고 개인 투자가들은 아무래도 개별성 종목 중심으로 해서 움직임이 전개되는 흐름적인 전개될 것 같은데 문제는 앞서 했다시피 개인 투자가들도 명제를 앞두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약간의 추격 매수는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의 관심 자체는 지금 시장이 움직이는 것 자체가 경기 침체 우려에서 벗어나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불이 가격 자체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자체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기 관련 쪽에 특히 중국 경기 회복과 관련해 가지고 중국 경기 민감과 관련된 섹터들이 현재 시장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중국의 소비 섹터와 소비 성장 섹터와 관련해 가지고 위드 코로나 이후에 경기 부양책과 관련돼서 그래서 관련적으로 해서 중국 경기 민감과 관련된 소재 쪽에 철광이라든가 화학주 산업재보다는 소재가 낫다는 겁니다. 산업재 쪽에 조선이라든가 앞서 이제 건설주보다는 같은 쪽이면 철강이라든가 화학주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건설기가 오늘 조정을 받았는데 건설기계
2차 전지는 이제 종목별로 좀 차별화 전개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과 쪽과 관련된 쪽은 로봇이라든가 엔터, 신재생에너지 관련 쪽이 상대적으로 유리하지 않게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중국발 모멘텀 주목하고 계시네요.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상승 분위기 나타났고요.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었고 센티멘탈, 투자 심리가 조금씩 연초에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전에 한껏 움츠러들어 있었다면 이제는 조금은 더 다른 자세로 주식 투자하시면서 이 기회를 꼭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도 좋은 장, 기분 좋은 장 기대하면서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